오흥수의 다급한 외침이 술도가 앞마당을 가득 울렸다. 울면서 나오는 마광숙의 눈가엔 번져버린 눈화장조차 닦을 새 없이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손을 한동석이 조용히 붙잡고 따라 나왔다. 광숙은 눈물범벅이 된 채 말없이 서 있었고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광숙은 그의 손에 이끌려 멍한 얼굴로 따라 들어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술도가 아는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역시 오흥수였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손을 잡고 들어오십니까? 우리 형 하늘 날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오흥수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눈동자엔 분노와 슬픔이 겹쳐 맺혀 있었다. 전 아직도 우리 형 꿈에 봐요. 매일같이 미안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어떻게 우리 형 살던 집에 딴 남자 손을 잡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형 사랑하신 거 맞아요? 한동석은 아무 말 없이 광숙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은 낮았지만 그 속엔 진심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흥수씨 시동생 입장 이해합니다. 동생으로서 돌아가신 형님을 잊기 어렵다는 것도요. 하지만요, 돌아가신 분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도 좀 돌아봐 주세요. 마 대표님, 제가 본 바로는 단 하루도 본인을 위해 산 적 없어요. 늘 멜빵 바지 입고 막걸리 담그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왜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이 좋아서 그런 삶을 택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집,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에요. 말을 잇던 한동석은 조용히 시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게 희생해온 사람,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하지만 그분 한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마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동생분들께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둘 살아가는 걸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순간 공주실이 조용히 나섰다. 오랜 시간 광숙을 지켜봐온 그녀는 누구보다 그 삶을 알고 있었기에 한동석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한 대표 말 하나 틀린 게 없네. 우리 광숙이 여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사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왜 반대할 일인지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오천수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어깨는 축 늘어졌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형수님,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우리가 다 알아요. 형 떠난 뒤로도 이 집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저희 다들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다른 데 살았잖아요. 술도가 형수님 혼자 지키셨어요. 그분이 지금 행복해질 자격조차 없다면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던 오범수도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두 분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형수님이 한 대표님과 함께 있는 걸 보면 좀 편안해 보이더군요. 우리 형, 너무 일찍 갔지만 그 형수님한테 새 사람도 못 만나게 한다면 그건 형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 묶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히 지켜보던 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한 대표님 말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심 있는 분입니다. 형수님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 자격 있어요. 한 대표님이라면 형 대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분위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지만 딱 한 사람 오흥수만은 아니었다. 그는 격분한 얼굴로 소리쳤다. 다들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형은 뭐가 됩니까? 형수님이 불쌍하다고요? 그럼 우리 형은요? 아직 시신도 따뜻한 것 같고 다들 벌써 잊으신 거예요? 형수님이 울던 거 다 쇼였던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진짜 그랬다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딴 사람 손을 잡아요?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말은 날카롭고 고통스러웠다. 이건 형에 대한 모욕이에요. 형이 무덤에서 통곡하실 겁니다. 오천수의 인내심이 거기까지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오흥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단단한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바로 한동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오천수의 눈을 바라봤다. 폭력은 안 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앞서겠지만 더 깊은 상처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술도가엔 갑작스레 찾아든 침묵, 무거운 공기가 천장을 짓눌렀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말없이 술도가를 나섰다. 그날 밤 오천수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방문이 덜컥 부서질 듯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 입에서 무거운 진실 하나가 터져나왔다. 흥수 저 자식, 형 친동생도 아닌 게. 그 말을 들은 이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오범수였다. 그는 그대로 오천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형, 방금 뭐라고 했어요? 형 친동생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천수는 당황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오범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확히 들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수야, 사실 흥수도 강수처럼 우리 집 앞에 놓여져 있던 아이였어. 형이랑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문 앞에 상자에 담겨있던 걸 발견했던 거야. 순간 오범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역시나 난 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우리랑 어딘가 이질적이었어. 오히려 강수가 더 우리랑 닮았다고 느꼈을 정도로.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발 흥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 아이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너무 여려. 이 사실 알면 무너질 수도 있어. 형 떠난 뒤로 늘 혼란스러워했잖아.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오범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난 형 말 믿을게. 근데 이 비밀 언젠간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문틈 너머로 누군가의 기척이 스쳐갔다. 몰래 듣고 있었던 사람. 그 그림자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손등을 꽉 쥔 채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형들과 강수가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림자의 정체는 오강수였다. 혼잣말처럼 그가 내뱉은 말은 누구에게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고백처럼 작고 무거웠다. 흥수 형도 나처럼 주어졌던 거였네. 마루에 걸터앉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흐르듯 밤하늘에 흘러갔고 그 속에서 형 장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수야, 형은 내가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이 왜 이토록 아픈지 몰랐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거둬진 아이였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더 이상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외로웠다. 그리고 한 가지 감정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왜 우리 집 앞엔 그런 아이들이 둘이나 버려진 걸까? 다음 날 술도가엔 무거운 아침이 내렸다. 마광숙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눈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걸렀다. 곱게 내려진 쌀과 누룩이 부드럽게 거품을 피워올렸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요동쳤다. 광수가 나가자. 바람 쐬러. 한동석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네 외곽 산책길을 천천히 걸었다. 길가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논두렁을 가르는 바람은 조용히 흔들렸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대표님. 아직도 장수 씨 이름 꺼내면 눈물부터 맺히는 애들인데. 한동석은 멈춰섰다. 그리고 광숙을 마주보았다. 전 광숙 씨가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형님, 아마 하늘에서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혼자 외롭게 살지 않길 바랐을 거예요. 그 말에 광숙의 눈가엔 눈물이 살며시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나도 이 마음이 진심이라서 더 두려웠어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독고탁이었다. 독고탁, 오늘 밤 8시 신라주조 뒤편 창고에서 보자. 내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 하나 이제는 밝혀야 할 때야. 그리고 오강수에 대한 진실도. 마광숙의 손끝이 떨렸다. 강수? 왜 갑자기 강수 얘길? 그녀는 그 메시지를 한동석에게 보여주었다.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밤 8시 신라주조 뒤편 오래된 창고. 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함께 낡은 막걸리 통 냄새가 퍼졌다. 독고탁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섰고 독고탁은 입꼬리를 올렸다. 강수 말이야. 왜 형제들 중 제일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마광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사실은.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놀라 뒤돌아본 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장미애였다. 그만해, 입 다물어.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모두 끝장이야. 이 아이들, 우리 딸도 다 망가진다고. 장미애는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독고탁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들고 말했다. 이미 늦었어.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광숙씨, 강수는 그저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넌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아이, 강수는 내가 버렸어. 내가 낳은 아이야. 순간 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광숙은 눈을 크게 떴고 한동석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뭐라고요? 장미애 여사님이 강수의 어머니라고요? 장미애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그래, 그 애를 낳았을 때 난 아직도 세리한테 엄마 티도 못 내고 있었어. 애 하나 키울 여력도 없었고 나 같은 여자에게 미래도 없었고 그래서 술도가 앞에 그 집 사람들 따뜻해 보였거든. 그 애라도 좋은 집에서 크길 바랐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광숙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럼 강수가 독고탁 씨 아들인 거예요? 독고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몰라. 그 애, 그 시절 내가 누구 아이를 가진 건지 나도 모르고 있었어. 너도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적어도 그 애가 우리의 피와 가까운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만큼은 이 서류가 말해주고 있어.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광숙에게 건넸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선택해. 이 비밀을 덮을지 아니면 강수에게 진실을 말할지. 광숙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창고 바깥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눈을 뜨고 있던 사람. 그는 모든 걸 들었다. 모든 진실을.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온 26해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을 말없이 삼키고 있었다. 그는 오강수였다. KBS2 주말 연속극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